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의사소통 문제가 꼭 나오죠? 이거는 사실 뭐 실기에도 나오고요. 지역사회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말기 후담 환자가 이랬어요.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 그 친구분처럼 건강하셨으면 좋으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어. 아, 그래요. 건강하셨으면 여행도 다니셨을 텐데. 아유, 아쉬우시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조금 살짝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아, 여행도 다니시고 싶고 좀 마음껏 건강하면서 즐기시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침묵.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살짝 침묵을 합니다. 너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 방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아프셨구나. 아, 화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환자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이건 근데 살짝 약 올리는 느낌 아닙니까? 그냥 환자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구나. 아, 화가 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 보기 5개 중에서 근접한 거 고르면 됩니다. 답은 항상 달라져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분은 왜 그러세요? 보통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신 거예요? 뭐 이걸 뭐 물어보래요. 이거 물어보면 뭐 좋아할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대상자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기도 하고,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이기도 하고, 그냥 뭐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경청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일단 신뢰감과 경청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 내 고민을 얘기하고 잘 경청해 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상담의 조건에 또 나오잖아요. 신뢰감과 경청. 과거 국시 키워드를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관장은 10분을 참았다가 하는 게 좋다. 간장 요게 집어넣고 바로 하지 않는다. 배뇨, 자연 배뇨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호스피스 병동은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서 남은 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하다가 임종을 맞게 하는 거지 치료받고 뭐 퇴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임종을 도와준다. 환자를 지지해준다. 또 가족도 관리해주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관리해준다. 영적 지지를 해준다. WHO에서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빙 상태가 건강이다. 건강이 몸만 건강하면 되냐?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영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지를 해준다? 호스피스 간호에는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준다 이 얘기예요. 임종의 단계 부분협 우수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3개월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3개월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진단해 볼 거예요. 선생님.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저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막판 영상 올려야지. 구독자님들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구독자님 시험 끝날 때까지만 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우울해지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데 지금 뭐 이게 영상이 무슨 소용이냐 나 죽을랜다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임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분협 우수. 너무 슬프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임종 환자 간호 시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게 그냥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멘트가 좀 약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질릴 때나 짜증날 때도 곁에 있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또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거, 늘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솔로나라 돌싱글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임종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실금을 하거든요. 똥오줌을 좀 지릴 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대주고 죽은 다음에는 패드를 대준다는 거,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얼굴 안 덮어요. 이게 드라마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항상 얼굴까지 덮어버리고 얼굴 이거 덮은 거 빼면서 막 울잖아요. 얼굴 확인하고. 사실은 어깨까지 덮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사람이 피가 쏠려서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대거나 머리를 올려줘가지고서는 얼굴이 까매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 강직이 되면은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강직되기 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길 때 침대가 있고 운반차가 있다 하면은 높이가 같아도 되고 차라리 침대가 높은 게 낫다. 높은 데서 낮은 데는 이동하기가 쉽지만 낮은 데서 높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환자를 옮긴 후 뭐 운반차에 난가를 올려준다 또는 높이가 같다 또는 침대가 더 높은 게 낫다 이거예요. 침상을 운반차 높이와 같게 한다 또는 이동차보다 살짝 침대가 높은 것도 괜찮다. 바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잠금 장치입니다. 그게 침대든 휠체어든이에요. 그쵸? 환자를 움직일 때 수액병, 위관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잠글 때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다. 혈량 쇼크가 발생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이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옵니다. 문제. 혈압이 80에서 40이야. 저혈압이죠.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해서 쇼크가 의심되면은 환자에게 이 자세를 취한다 이겁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어지럽다 그러면은 다리를 위로 올려갖고 이 말초에 있는 피까지 다 끌어모아서 심장의 중심 정맥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꾹 짜줘야 자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쇼크 상태에서 요걸 맥박이 안 잡히면은 경동맥을 재라. 애기들은 목이 너무 조그마져 짧죠? 이 상한 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발, 족배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뭐 동맥은 몸의 여러 가지 부위에 다 잴 수 있는데 발의 혈액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족배동맥에서 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기는 너무 할 게 많고 추리는 작업도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 말로 설명할 때 진짜 힘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더물 주머니를 적용하려고 할 때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물이 흐르면 화상을 입죠? 그러면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1회 적용할 때 1시간 돼요? 2~30분간 되는 거예요.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안 되는 거. 충수돌기염, 염증에는 뜨거운 찜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치주염, 이염, 원인모를 복통. 원인모를 복통은 맹장일 수도 있잖아요. 덤을 찜질하지 않는다는 거. 편도 수술 받았어. 얼음 카라, 네 카라 목에다가 차갑게 해준다. 갑상선 수술 절제 있어. 말 시켜본대요. 왜?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후두신경 손상되면 말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말 시켜본다.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갑상선 수술 보통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일 때 절제할 거 아니에요. 이때 후두를 건드려서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말 시켜본다. 얼음주머니는요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동상을 입겠다. 체혈, 피를 뽑는 게 체혈입니다. 제거한 부위를 눌러줍니다. 비비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왜?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 뽑았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런 보라색 통에 넣거든요. 이 보라색 통이 뭐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어떤 그 약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EDTA 튜브에는 항응고제가 발라져 있어서 혈액과 섞이도록 흔들어줘야 된다. 쉐킷이 아니고요. 손에다 놓고 비비는 거예요. 피를 집어넣을 때 이 가운데로 쭉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옆으로 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끔. 충격 흡수예요. 왜? 피가 용혈되거든요. 이게 터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진다는 의미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한번 쿠션 주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다.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검체용기를 손에 놓고 살살 돌려준다. 체열된 혈액에 검체용기 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응고되지 않도록 살살 돌려준다. 실제로 살살 돌립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진짜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4~5개짜리죠?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 우리가 차에 탔습니다. 보조석에 탔어요. 안전벨트 요 순서로 하죠? 요렇게 붙인다는 거. 그냥 탁 무조건 오른쪽 왼쪽. 안전벨트 요 순서 요렇게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또는 젖꼭지 아래 이렇게 부착 위치를 말로도 아시고 그림으로 오른쪽 왼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이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전자기기는 무조건 전원을 켜고 나서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면서 분석 중을 해야겠죠? 분석 중입니다. 이런 지시가 나오면은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돼요. 왜? 이 대상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여기저기서 주물러주고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리듬이 다 분석되니까 대상자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물러나세요 하는 거예요. 전원 켜고 패드 붙인 다음에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죠. 쉬는 동안은 심폐소생술하죠. 이렇게 2분 간격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바로 직전 국시에 나왔고요. 동상이 발생했다 하면은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담요가 좋지 부분적인 열로해서 따뜻하게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네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화상의 위험이 있다. 손이 얼었다. 그러면은 환자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스스로 넣으라고 하고요. 발이 얼었다. 그러면은요. 내 겨드랑이에 넣으라고 한대요. 환자 겨드랑이에는 발이 안 되잖아요. 요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구조하려고 했어. 제 겨드랑이에 발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문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부러져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어서. 물집 터뜨리지 않고요. 이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키고 마사지나 압력은 피한다. 동상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가 손상됐다. 발이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요. 걷지 말라고 합니다. 들것을 싣고요. 궤양이 생겼으면은 파상풍 접종을 맞는데요.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뭐 또 인공호흡도 필요하면 하고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최고로 좋다. 의사소통 문제가 꼭 나오죠. 이거는 사실 뭐 실기에도 나오고요. 지역사회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말기 후담 환자가 이랬어요.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친구분처럼 건강하셨으면 좋으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어. 그래요. 건강하셨으면 여행도 다니셨을 텐데. 아쉬우시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조금 살짝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여행도 다니시고 싶고 좀 마음껏 건강하면서 즐기시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침묵.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살짝 침묵을 합니다. 너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 방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프셨구나. 화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환자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이건 근데 살짝 약 올리는 느낌 아닙니까? 그냥 환자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 보기 5개 중에서 근접한 거 고르면 됩니다. 답은 항상 달라져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분은 왜 그러세요? 보통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물어보래요. 이거 물어보면 좋아할래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대상자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기도 하고,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이기도 하고, 그냥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경청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일단 신뢰감과 경청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 내 고민을 얘기하고 잘 경청해 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상담의 조건에 또 나오잖아요. 신뢰감과 경청. 과거 국시 키워드를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관장은 10분을 참았다가 하는 게 좋다. 간장 요기에 집어넣고 바로 하지 않는다. 배뇨, 자연 배뇨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호스피스 병동은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서 남은 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하다가 임종을 맞게 하는 거지 치료받고 퇴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임종을 도와준다. 환자를 지지해준다. 또 가족도 관리해주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관리해준다. 영적 지지를 해준다. WHO에서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빙 상태가 건강이다. 건강이 몸만 건강하면 되냐?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영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지를 해준다? 호스피스 간호에는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준다 이 얘기예요. 임종의 단계 부분협 우수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3개월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3개월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진단해 볼 거예요, 선생님.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저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막판 영상 올려야지. 구독자님들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구독자님 시험 끝날 때까지만 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우울해지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데 지금 뭐 이게 영상이 무슨 소용이냐, 나 죽을랜다,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임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분협 우수. 너무 슬프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임종 환자 간호시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게 그냥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멘트가 좀 약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질릴 때나 짜증날 때도 곁에 있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또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거, 늘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솔로나라 돌싱글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임종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실금을 하거든요. 똥오줌을 좀 지릴 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대주고 죽은 다음에는 패드를 대준다는 거,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얼굴 안 덮어요. 이게 드라마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항상 얼굴까지 덮어버리고 얼굴 이거 덮은 거 빼면서 막 울잖아요. 얼굴 확인하고. 사실은 어깨까지 덮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사람이 피가 쏠려서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대거나 머리를 올려줘가지고서는 얼굴이 까매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 강직이 되면은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강직되기 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길 때, 침대가 있고 운반차가 있다 하면은 높이가 같아도 되고, 차라리 침대가 높은 게 낫다. 높은 데서 낮은 데는 이동하기가 쉽지만 낮은 데서 높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환자를 옮긴 후 뭐 운반차에 난가를 올려준다, 또는 높이가 같다, 또는 침대가 더 높은 게 낫다, 이거예요. 침상을 운반차 높이와 같게 한다, 또는 이동차보다 살짝 침대가 높은 것도 괜찮다. 바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잠금 장치입니다. 그게 침대든 휠체어든이에요. 그쵸? 환자를 움직일 때 수액병, 위관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잠글 때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다. 혈량 쇼크가 발생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이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옵니다. 문제. 혈압이 80에서 40이야. 저혈압이죠.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해서 쇼크가 의심되면은 환자에게 이 자세를 취한다, 이겁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어지럽다 그러면은 다리를 위로 올려갖고 이 말초에 있는 피까지 다 끌어모아서 심장의 중심 정맥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꾹 짜줘야 자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쇼크 상태에서 요걸 맥박이 안 잡히면은 경동맥을 재라. 애기들은 목이 너무 조그마져 짧죠? 이 상한 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발, 족배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뭐 동맥은 몸의 여러 가지 부위에 다 잴 수 있는데 발의 혈액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족배동맥에서 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기는 너무 할 게 많고 추리는 작업도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 말로 설명할 때 진짜 힘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더물 주머니를 적용하려고 할 때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물이 흐르면 화상을 입죠? 그러면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1회 적용할 때 1시간 돼요? 2~30분간 되는 거예요.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안 되는 거. 충수돌기염, 염증에는 뜨거운 찜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치주염, 이염, 원인모를 복통. 원인모를 복통은 맹장일 수도 있잖아요. 덤을 찜질하지 않는다는 거. 편도 수술 받았어? 얼음 카라, 네 카라, 목에다가 차갑게 해준다. 갑상선 수술 절제 있어? 말 시켜본대요. 왜?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후두신경 손상되면 말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말 시켜본다.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갑상선 수술 보통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일 때 절제할 거 아니에요? 이때 후두를 건드려서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말 시켜본다. 얼음주머니는요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동상을 입겠다. 체혈, 피를 뽑는 게 체혈입니다. 제거한
부위를 눌러줍니다. 비비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왜?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 뽑았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런 보라색 통에 넣거든요? 이 보라색 통이 뭐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어떤 그 약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EDTA 튜브에는 항응고제가 발라져 있어서 혈액과 섞이도록 흔들어줘야 된다. 쉐킷이 아니고요. 손에다 놓고 비비는 거예요. 피를 집어넣을 때 이 가운데로 쭉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옆으로 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끔. 충격 흡수예요. 왜? 피가 용혈되거든요. 이게 터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진다는 의미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한번 쿠션 주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다.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검체 용기를 손에 놓고 살살 돌려준다. 체열된 혈액에 검체 용기 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응고되지 않도록 살살 돌려준다. 실제로 살살 돌립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진짜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4, 5개짜리죠?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 우리가 차에 탔습니다. 보조석에 탔어요. 안전벨트 요 순서로 하죠? 요렇게 붙인다는 거 그냥 탁 무조건 오른쪽 왼쪽 안전벨트 요 순서 요렇게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또는 젖꼭지 아래 이렇게 부착 위치를 말로도 아시고 그림으로 오른쪽 왼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전자기기는 무조건 전원을 켜고 나서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면서 분석 중을 해야겠죠? 분석 중입니다. 이런 지시가 나오면은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돼요. 왜? 이 대상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여기저기서 주물러주고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리듬이 다 분석되니까 대상자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물러나세요 하는 거예요. 전원 켜고 패드 붙인 다음에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죠. 쉬는 동안은 심폐소생술하죠. 이렇게 2분 간격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바로 직전 국시 나왔고요. 동상이 발생했다 하면은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담요가 좋지 부분적인 열로해서 따뜻하게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네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화상의 위험이 있다. 손이 얼었다. 그러면은 환자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스스로 넣으라고 하고요. 발이 얼었다. 그러면은요. 내 겨드랑이에 넣으라고 한대요. 환자 겨드랑이에는 발이 안 되잖아요. 요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구조하려고 했어. 제 겨드랑이에 발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문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부러져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어서. 물집 터뜨리지 않고요. 이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키고 마사지는 압력은 피한다. 동상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가 손상됐다. 발이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요. 걷지 말라고 합니다. 들것을 싣고요. 궤양이 생겼으면은 파상풍 접종을 맞는데요.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뭐 또 인공호흡도 필요하면 하고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최고로 좋다. 의사소통 문제가 꼭 나오죠? 이거는 사실 뭐 실기에도 나오고요. 지역사회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말기 후담 환자가 이랬어요.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친구분처럼 건강하셨으면 좋으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어. 그래요. 건강하셨으면 여행도 다니셨을 텐데. 아쉬우시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조금 살짝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여행도 다니시고 싶고 좀 마음껏 건강하면서 즐기시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침묵.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살짝 침묵을 합니다. 너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 방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프셨구나. 화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환자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이건 살짝 약 올리는 느낌 아닙니까? 그냥 환자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 보기 5개 중에서 근접한 거 고르면 됩니다. 답은 항상 달라져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분은 왜 그러세요? 보통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신 거예요? 이걸 뭐 물어보래요.
이거 물어보면 뭐 좋아할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대상자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기도 하고,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이기도 하고, 그냥 뭐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경청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일단 신뢰감과 경청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 내 고민을 얘기하고 잘 경청해 줬을 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상담의 조건에 또 나오잖아요. 신뢰감과 경청. 과거 국시 키워드를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관장은 10분을 참았다가 하는 게 좋다. 간장 요객 집어넣고 바로 하지 않는다. 배뇨, 자연 배뇨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호스피스 병동은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서 남은 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하다가 임종을 맞게 하는 거지, 치료받고 뭐 퇴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임종을 도와준다. 환자를 지지해준다. 또 가족도 관리해주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관리해준다. 영적 지지를 해준다. WHO에서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빙 상태가 건강이다. 건강이 몸만 건강하면 되냐?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영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지를 해준다? 호스피스 간호에는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준다 이 얘기예요. 임종의 단계 부분협 우수,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3개월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3개월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진단해 볼 거예요, 선생님.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저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막판 영상 올려야지. 구독자님들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구독자님 시험 끝날 때까지만 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우울해지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데 지금 뭐 이게 영상이 무슨 소용이냐, 나 죽을랜다,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임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분협 우수. 너무 슬프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임종 환자 간호 시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게 그냥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멘트가 좀 약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질릴 때나 짜증날 때도 곁에 있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또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거, 늘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솔로나라 돌싱글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임종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실금을 하거든요. 똥오줌을 좀 지릴 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대주고 죽은 다음에는 패드를 대준다는 거,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얼굴 안 덮어요. 이게 드라마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항상 얼굴까지 덮어버리고 얼굴 이거 덮은 거 빼면서 막 울잖아요. 얼굴 확인하고. 사실은 어깨까지 덮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사람이 피가 쏠려서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대거나 머리를 올려줘가지고서는 얼굴이 까매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 강직이 되면은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강직되기 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길 때, 침대가 있고 운반차가 있다 하면은 높이가 같아도 되고, 차라리 침대가 높은 게 낫다. 높은 데서 낮은 데는 이동하기가 쉽지만 낮은 데서 높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환자를 옮긴 후 뭐 운반차에 난가를 올려준다, 또는 높이가 같다, 또는 침대가 더 높은 게 낫다, 이거예요. 침상을 운반차 높이와 같게 한다, 또는 이동차보다 살짝 침대가 높은 것도 괜찮다. 바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잠금 장치입니다. 그게 침대든 휠체어든이에요. 그쵸? 환자를 움직일 때 수액병, 위관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잠글 때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다. 혈량 쇼크가 발생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이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옵니다. 문제. 혈압이 80에서 40이야. 저혈압이죠.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해서 쇼크가 의심되면은 환자에게 이 자세를 취한다, 이겁니다.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어지럽다 그러면은 다리를 위로 올려갖고 이 말초에 있는 피까지 다 끌어모아서 심장의 중심 정맥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꾹 짜줘야 자신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쇼크 상태에서 요걸 맥박이 안 잡히면은 경동맥을 재라. 애기들은 목이 너무 조그마져 짧죠? 이 상한 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발, 족배동맥에다 재라 이거예요. 뭐 동맥은 몸의 여러 가지 부위에 다 잴 수 있는데 발의 혈액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족배동맥에서 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기는 너무 할 게 많고 추리는 작업도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 말로 설명할 때 진짜 힘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더물 주머니를 적용하려고 할 때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물이 흐르면 화상을 입죠? 그러면 주의 의무 퇴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1회 적용할 때 1시간 돼요? 20-30분간 되는 거예요.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안 되는 거. 충수돌기염, 염증에는 뜨거운 찜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치주염, 이염, 원인 모를 복통. 원인 모를 복통은 맹장일 수도 있잖아요. 덤을 찜질하지 않는다는 거. 편도 수술 받았어? 얼음 카라, 네 카라, 목에다가 차갑게 해준다. 갑상선 수술 절제했어? 말 시켜본대요. 왜?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후두신경 손상되면 말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말 시켜본다.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갑상선 수술 보통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일 때 절제할 거 아니에요? 이때 후두를 건드려서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말 시켜본다. 얼음주머니는요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동상을 입겠다. 체혈, 피를 뽑는 게 체혈입니다. 제거한 부위를 눌러줍니다. 비비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왜?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 뽑았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런 보라색 통에 넣거든요. 이 보라색 통이 뭐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어떤 그 약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EDTA 튜브에는 항응고제가 발라져 있어서 혈액과 섞이도록 흔들어줘야 된다. 쉐킷이 아니고요. 손에다 놓고 비비는 거예요. 피를 집어넣을 때 이 가운데로 쭉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옆으로 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끔. 충격 흡수예요. 왜? 피가 용혈되거든요. 이게 터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진다는 의미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한번 쿠션 주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다.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검체용기를 손에 놓고 살살 돌려준다. 체열된 혈액에 검체용기 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응고되지 않도록 살살 돌려준다. 실제로 살살 돌립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진짜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별 4-5개짜리죠?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 우리가 차에 탔습니다. 보조석에 탔어요. 안전벨트 요 순서로 하죠? 요렇게 붙인다는 거. 그냥 탁 무조건 오른쪽 왼쪽 안전벨트 요 순서 요렇게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또는 젖꼭지 아래 이렇게 부착 위치를 말로도 아시고 그림으로 오른쪽 왼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전자기기는 무조건 전원을 켜고 나서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면서 분석 중을 해야겠죠? 분석 중입니다. 이런 지시가 나오면은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돼요. 왜? 이 대상자의 심장 리듬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여기저기서 주물러주고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리듬이 다 분석되니까 대상자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물러나세요 하는 거예요. 전원 켜고 패드 붙인 다음에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죠. 쉬는 동안은 심폐소생술하죠. 이렇게 2분 간격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바로 직전 국시 나왔고요. 동상이 발생했다 하면은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담요가 좋지 부분적인 열로 해서 따뜻하게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네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화상의 위험이 있다. 손이 얼었다. 그러면은 환자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스스로 넣으라고 하고요. 발이 얼었다. 그러면은요. 내 겨드랑이에 넣으라고 한대요. 환자 겨드랑이에는 발이 안 되잖아요. 요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구조하려고 했어. 제 겨드랑이에 발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문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부러져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어서. 물집 터뜨리지 않고요. 이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키고 마사지는 압력은 피한다. 동상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가 손상됐다. 발이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요. 걷지 말라고 합니다. 들것을 싣고요. 궤양이 생겼으면은 파상풍 접종을 맞는데요.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뭐 또 인공호흡도 필요하면 하고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최고로 좋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